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할 때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을 왜 판단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도 적절히 섞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진의 평판이나 능력을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실 거예요. 월터 슐로스 같은 대가도 경영진 면담 없이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해서 큰 성과를 냈다고 하니까 꼭 경영진을 판단할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 회사의 경영진을 만나기란 주총 때 아주 잠깐 보는 것 빼고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느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 경영진 판단은 면담이나 탐방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과 경영진이라는 요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 폭을 크게 확대시키기 때문에 경영진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수익 쪽을 보자면 제가 일전에 올려드린 기업 분석 생기초라는 영상에서 그림으로까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투자를 할 때 장기 수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성이란 게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지속성을 이루는 두 가지 축 가운데 하나가 기업의 성장이고요. 다시 이 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둥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입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위에 링크해 드렸으니까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런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이 기업의 영업 활동과 결합된다면 특히 그 기업이 고유의 혜자를 바탕으로 강력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수익은 당연히 더더욱 극대화가 되겠죠.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 경영진 판단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이 되게 양아치라서 기업을 자기네 가족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든 주주랑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 돈도 쌓아놓기만 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기업들 실제 저희가 투자할 때 수두룩하게 만날 수 있죠. 문제는 이런 기업들이 재무제표만 보면 자칫 자산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산주고 적자난 적도 없어서 그냥 언뜻 보기에는 와 이거 완전히 공짜 주식이네 라고 생각하면서 덥석 대량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 회사의 경영진은 주주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회사 돈을 빼돌리기에 바쁘다면 주가는 언젠가 반드시 개박살이 나게 되겠죠. 돈을 어떻게 빼돌리냐 요즘 사회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지금 위에 링크를 걸었는데요. 그때 예로 든 어떤 기업은 실제로 당기 순이익도 많이 나는 굉장히 우량한 회사였습니다. 주가도 그때 지표만 보면 굉장히 저평가 상태였어요. 여기 저평가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영진이었습니다. 이게 그 회사 대표이사의 아들이 개인 회사를 따로 설립하고 그 상장 회사가 만든 제품 수출을 아들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거든요. 상장 회사 제품을 아들 회사에 납품하면서 납품 단가를 낮게 책정하고 수출은 아들 회사가 오퍼레이션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그 아들 회사의 이익을 왕창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회사는 금방 거덜나고 아들 회사는 당연히 이익을 몰아줬으니까 쭉쭉 성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들 회사는 그 쌓아놓은 돈을 배당으로 쪽쪽 다 뽑아가요. 원래는 상장회사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될 돈이 그 양아치 경영자의 아들 회사로 몰리고 그걸 다시 그 아들은 배당을 받아서 다 빨아먹게 됩니다. 그 아들 회사는 당연히 아들이 100%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배당을 하면 자기가 혼자 다 먹게 되겠죠. 이런 회사에 투자하면 자산 주고 뭐고 그냥 손실 폭이 엄청나게 확대돼요. 실제로 그 회사 지금 이익 몰아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도 경영진을 파악해야 하지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경영진 파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통상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영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방문해서 심도 있는 면담을 해야지 가능하다. 반은 맞고 제 생각에는 반은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회사에 방문을 해서 경영진을 만나면
안 맞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든지 아니면 뭐라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도는 높아져요. 근데 그 짧은 시간 경영진을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고 그 사람의 자본 배분 능력이 파악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여러 경영자를 만나본 경험이 좀 있는데요. 실제 만나보면 자기가 다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자기 경영상 판단 미스로 부도난 회사 경영자도 자기가 원래는 맞았다. 근데 시기가 좀 빨랐을 뿐이다. 혹은 뭐 운이 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만나봐도 몰라요. 본인이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엄청난 화술과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만나도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제가 영상 첫머리에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했는데 대성했던 그 월터 슐로스 얘기를 잠깐 했었죠. 사람들은 월터 슐로스 보면서 경영자 판단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좀 전혀 다릅니다. 월터 슐로스는 재무제표만 봤어도 경영진에 대한 판단을 완벽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영진의 판단과 자본 배분에 대한 감각, 철학은 무조건 재무제표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 배분은 돈을 재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이라서 가장 먼저 기록되는 것이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랑 사업보고서를 장기 시계열로 놓고 쭉 보시면 이 회사 경영진이 어떤 철학을 가졌고 그 기간에 판단이 괜찮았는지, 헛발질이 많았는지 아니면 성공이 많았는지, 그리고 주주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이라고 하면 ROE를 유지 내지는 개선시키는 활동을 뜻합니다. 지금 요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제가 한 번 더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위에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지 경영진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영진이 ROE를 유지 혹은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본을 재배치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두 가지 유형의 활동을 합니다. 투자를 하든가 주주한테 나눠주든가. 투자활동 추이와 성과를 장기간 추적해보면 해당 회사 경영진의 능력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해외 진출, 그러니까 현지법인의 설립 및 안정화는 잘 이루어졌는지, 해외 현지법인 설립 후에 계속 적자만 장기간 보고 있다면 확장 판단을 좀 잘못한 것일 수 있겠죠. 시장 판단을 잘못했거나 시기가 빨랐거나. 사업보고서 연역을 통해서 해외 확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연결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서 해당 현지법인의 실적을 쭉 추적해보면 이거 충분히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M&A는 적절했는지 과거 사업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그 M&A 사례와 인수 후의 차입금 상환 그리고 영업실적 추이를 추적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M&A가 뭐 어디 인수한다 그러면 주가가 막 오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M&A 과정과 결과가 깔끔했는지 추적해보면 경영진의 능력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코웨이 사례만 보더라도 M&A가 그냥 한번 먹으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죠. 인수합병에 너무 무리한 부채를 쏟아 넣으면 다시 토해내는 것은 물론이고 인수 주체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회수를 공격적으로 매입해서 매입한 다음에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고 영업실적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그런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다시 비싸게 팔고 이런 활동에 정통한 CEO라면 내가 투자한 기간 동안 그런 활동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고 이 CEO의 안목을 믿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사업 영역 확장 추이를 봐도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와 사업 다각화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예를 들어서 계면활성제랑 기초 전자재료를 제조하던 화학회사가 오랜 기간 쌓인 노하우와 기술력, 자본력을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전자재료 신제품을 출시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거랑 플라스틱 팔레트 과점 회사가 갑자기 일회용 플라스틱 그 맥주컵을 만들겠다고 어디 진출하는 거는 같은 사업 다각화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업 보고서를 통해 살펴봐도 해당 신규 진출한 부분의 영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따로 표기도 안 될 정도로 계속 부진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마지막으로 시설 투자 공시를 통해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시설 투자 공시 및 시설 완공 이후 가동률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기업과 그냥 마냥 놀리는 기업은 그냥 숫자 차이뿐만이 아니고 그 기업 경영진의 자본 배분 그 판단력 차이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경우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하나 더 있는데요.
R&D에 대한 투자 의지나 그 인력에 대한 투자 의지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 예로 그 제가 독서 모임에서 김철광님, 바람의 숲 김철광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회사가 경쟁사 대비해서 직원 연봉과 복지 혜택이 더 높다고 하면 그 회사 경영자가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직원에 대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통상 좋은 회사가 연봉을 당연히 많이 받고 직원에 대한 복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 사실 그 사업 보고서의 숫자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쪽 말고도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서도 경영진의 자본 배분 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ROE를 개선하기 어렵다면 주주한테 환원해 주는 것도 ROE를 개선하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유상감자, 이런 주주환원 정책은 고스란히 사업보고서에서 우리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좋은 영업 실적을 바탕으로 현금을 잔뜩 쌓고 있는데 투자도 안 하고 그냥 단기 금융 상품으로 계속 돌리고 있다, 그러면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도 안 해서 ROE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면 이 회사 경영진은 주주환원 정책은 물론이고 그 자본 배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들 연봉만 엄청나게 받아가고 재무제표 주석 부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 부분에서 수상한 가족회사가 계속 등장한다. 이러면 자본 배분 문제가 아니고 거의 위험 신호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산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한 사항이, 우리는 그 장기의 종국적인 승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수익보다는 승률을 높여서 반복된 그 수익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드린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 이런 승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착할 경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되고, 이게 장착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경영진에 대한 판단이라는 좋은 무기를 쓰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자기 회사,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 사업보고서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서 경험을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판단이 맞건 틀리건 간에 한번 판단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